청취자님, 지금 저희 앞을 보면 진짜 산더미 같은 자료들이 쌓여 있는데요. 뉴스 스크랩부터 경제 지표, 부동산 리포트까지 엄청나거든요. 네, 오늘 자료가 좀 많죠. 맞아요. 근데 이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딱 골라내서 전달해 드리는 게 또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고스피 1만 시대, 국민소득 4만 달러 이러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네, 아주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죠. 네,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빚더미에 앉아서 강제 청산을 당하거나 낡은 다리가 무너져서 비극적인 사고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 저희가 오늘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완벽하게 맞춰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롭고도 좀 서늘한 퍼즐이죠.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정치인들의 쟁걸음, 대기업 오너의 사과, 증시 랠리 이런 게 다 별개의 사건들 같잖아요. 네, 전혀 상관없는 이슈들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파편화된 정보들의 이면을 쫙 추적해보면요. 결국 극단적 양극화, 그리고 위기 관리의 실패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요.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바로 꺼내보죠.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충격적인 이슈인데요. 먼저 물리적인 붕괴 사고 이야기입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1966년에 지어진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가 철거 전 안전점검을 하던 중에 그 상판이 붕괴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 분이 목숨을 잃고 세 분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어진 지 무려 6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인프라거든요. 그게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건데 여기서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정치권의 반응 속도였어요. 그 오세훈, 정세균 등 서울시장 후보들 행보 말이죠. 네, 예정되어 있던 선거 유세 일정을 후보들이 일제히 전면 중단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그 막중한 이벤트를 멈출 만큼 대형 안전사고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정치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근데 저는 이 낡은 고가도로 붕괴를 보면서요.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이슈 하나가 딱 겹쳐 보이더라고요. 어떤 이슈죠? 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요. 네. 물리적인 콘크리트 붕괴랑 대기업의 마케팅 논란을 연결하신 거군요. 네, 이게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사건 같은데요. 본질은 다 있다고 봅니다. 물리적인 인프라든 기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든 오랫동안 방치된 그 작은 균열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 한경이 있을 데이터를 보면 그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 데이터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논란 직후에 스타벅스 오프라인 매장 결제액이 18.2%나 급감을 했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온라인 결제액입니다. 기프티콘 같은 온라인 결제액은 무려 22%나 빠졌거든요. 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감소폭이 훨씬 크네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위기 발생 이후의 속도입니다. 속도요? 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예전과는 달라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클릭 몇 번으로 기프티콘 결제를 취소해버리는 게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방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발길을 끊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취소하는 게 더 즉각적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사고 직후 정치인들이 즉각 유세를 멈춘 거나 콧대 높던 대기업 오너가 불과 며칠 만에 고개를 숙인 것도 결국 이 대중의 불안과 분노가 얼마나 빠르고 치명적으로 번지는지 그 속도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기업이든 국가든 내부의 작은 균열을 초기에 잡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등골이 서늘어지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기업 하나의 사소한 균열도 이렇게 치명적인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단 하나의 산업에 거의 목숨을 걸고 올인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우리 경제 생명줄을 쥐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 주식시장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사실 거시적 지표만 보면 완전 축제 분위기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점검회의에서 직접 언급을 했죠.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에 명목 성장률 10% 육박,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열릴 거라는 아주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산업 현장을 보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긴 해요. 지금 AI 반도체 훈풍이 엄청나거든요. 특히 그 첨단 패키징이라는 기술, 이게 대체 뭔가요? 이 패키징이 아주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회로를 무조건 미세하게 아주 작게 그리는 게 경장의 전부였어요. 작게 만드는 기술이요?
네, 근데 이게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게 되니까 발상을 완전히 바꾼 거죠. 여러 개의 다양한 칩들을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정교하게 쌓아 올려서 성능을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쌀알에다가 그림을 얼마나 작게 그리느냐로 싸웠다면 이제는 잘 그려진 여러 그림들을 하나의 거대한 액자 안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조립하고 연결하느냐, 이 싸움이 된 거네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조립과 포장 기술이 AI 시대의 완전 필수 요소가 되면서 막대한 자본이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LG이노텍이 AI 반도체 기판인 FC-BGA 기술력으로 주가 100만 원을 돌파해서 황제주가 된 거고요. 맞아요. 삼성전기 역시 그 패키징 기술로 영업이익 1조 클럽 복귀를 노리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인 TSMC, 삼성, 인텔도 지금 이 첨단 패키징 경쟁에 조 단위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호황 기대감이 증시로 옮겨 붙으니까 코스피가 8천을 넘어 1만 피를 깰 거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까지 상장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폭풍 매수하고 있다면서요? 지표만 보면 정말 강력한 로켓을 탄 것 같죠? 근데요, 청취자는 여기서 저희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네. 과연 밀물은 모든 배를 띄어 올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몇몇 호화 요트만 날아가고 있고 나머지 작은 배들은 거센 파도에 부서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멈춰서서 극심한 양극화를 짚어봐야 합니다. 화려한 지표 뒤에 숨겨진 그림자죠. 반도체 생태계 내부부터 심각하다면서요? 네, HBSP나 한미반도체 같은 상위 5개 소부장 기업,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절반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절반을요. 와,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요? 나머지 하위 47% 기업들은 적자의 늪에 허덕이고 있어요. 훈퉁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승자 독식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생태계 내부에서도 이렇게 극심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들의 비극은 오죽하겠습니까? 저희 데이터 보고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5월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무려 476억 원이요. 역대 최대치라면서요. 아니, 증시가 연일 뜨겁다는데 매일 수백억 원어치 주식이 강제로 청산당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비투의 무서운 점이죠.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증권사에서 담보 부족으로 주식을 강제로 시장에 던져버리는 거니까요. 근데 더 심각한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뇌관이 또 있나요? 은행 대출 문턱이 턱없이 높아지니까 갈 곳 없는 투자자들이 P2P 주식담보대출, 이른바 스탁론 쪽으로 무려 2조 원이나 끌어다 썼다는 겁니다. 2조 원이요? 1금융권 대출이 막히니까 그런 제도권 밖의 고금리 대출로 빚을 내서 투자를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작은 파도 한 번에도 버티지 못하고 매일 400억 원씩 강제청산 폭탄이 터지는 연쇄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거시지표 아래에서는 매일 강제 청산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게 참 지독한 역설입니다. 정말 잔인한 착시 현상이죠. 그럼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밀려난 서민들의 불안한 자금은 대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네,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보금자리, 부동산 시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제 양극화가 어떻게 주거 공간의 풍선 효과로 이어지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자금 흐름을 보면 그 풍선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랑 전셋값이 꺾일 줄 모르고 동반 상승하고 있잖아요. 진짜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결국 아파트 진입을 포기하고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노원, 성북, 은평 같은 외곽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빌라, 즉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1분기에만 1만 건을 돌파했어요. 이게 2022년 2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청취자님, 비유하자면 지금 상황이 딱 이겁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진 고급 레스토랑, 즉 아파트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밥은 먹어야 하니까 밖으로 나와서 푸드트럭, 그러니까 빌라 앞에 길게 줄을 선 거예요. 아주 뼈아픈 비유네요. 근데 줄이 길다고 장사가 잘 되는 긍정적 신호가 아니잖아요. 이 푸드트럭,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깡통 전세 폭탄을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빌라 거래 활성화를 절대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도봉구 빌라 전세가율이 무려 83.7%에 달합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완전 깡통 전세 위험 구간이잖아요. 맞아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극도로 커진 거죠. 그런데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꺼낸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왜곡시키고 있어요. 아, 그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아파트 공급 부족을 어떻게든 빠르게 땜질하려고 기존에 300세대 미만만 지을 수 있던 걸 700세대까지 늘려주고 방 개수나 주차장 규제도 파격적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아니,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주차 공간도 부족한 좁은 비아파트 주택만 우후죽순 짓게 허락하면 결국 서민들만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계속 내몰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정책의 맹점입니다. 반면에 자금력을 쥐고 있는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의 부자들은 지금 철저하게 관망세로 돌아섰어요. VIP룸 사람들은 아예 지갑을 닫았군요. 네, 다주택자 향도세 중과가 부활한 이후에 이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직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무려 61.8%나 급감했어요. 와, 서민들은 깡통 전세 공포를 안고 빌라로 몰려가는데 자산가들은 무리해서 팔지도 사지도 않고 버티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진 거네요. 진짜 철저한 계층화입니다. 여기서 이 혼돈의 시기에 청취자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틈새 팁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오, 꿀팁인가요? 네, 대출 규제 이후에 벌어진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1금융권 시중은행이 보험사 같은 2금융권보다 이자가 싸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은행 창구에 다들 줄을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줄이라고 압박을 하니까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확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금리는 4.66%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럼 보험사는요?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주담대금리는 4.41%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생명보험사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더 싸졌다고요? 네, 규제가 만들어낸 아주 이례적인 대출 시장의 풍선 효과죠. 진짜 꼼꼼히 비교해봐야겠네요. 자, 청취자님, 벌써 저희가 이 삼더미 같은 자료들을 하나로 다 꿰어냈습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1966년생 낡은 고가도로의 붕괴부터 첨단 AI 반도체가 끌어올리는 1만 PT 샴페인, 그리고 그 이면에서 매일 터져나가는 비투 강제 청산. 결국 아파트 값에 밀려 깡통 전세 빌라로 향하는 서민들의 엑소더스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니 모든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밀물이 들어온다고 모든 배가 떠오르진 않는다. 철저한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님들께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거나 이사 계획을 세우실 때 뉴스 헤드라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흐름을 읽어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우면서도 좀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반도체가 견인하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주식에서도 부동산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밀려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씁쓸한 현실이죠. 과연 10년 뒤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뉴스에서 말하는 지표상의 화려한 숫자가 진짜 내 삶의 숫자, 내 통장 잔고의 숫자와 과연 일치하고 있는지 오늘 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이면을 읽어내는 날카로운 시선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깊이 잠수해 주신 청취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